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지난번 출연하신 두 영상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민성원 연구소의 민성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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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공부머리 지능 개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와 댓글 반응이 엄청났어요. 오늘 이렇게 Q&A 시간을 가져서 초등 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능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좀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놓치기 쉬운 국어 교육의 함정 같은 거 있을까요? 좀 경계하면 좋을 여쭤보셨는데. 국어 교육의 함정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네.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잖아요. 네. 우리는 국영수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입시에서도 그렇고 네. 내신에서도 그렇고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해놓고 영수만 하는 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아, 국어는 언제 하느냐? 문제점이 생겼을 때 하더라. 시간 남을 때 아니죠. 해야지 했다가 나중에 문제점 생기면 문제점이, 부랴부랴 뭔가를 문제점이 언제 생기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긴다. 그 전까지는 있는 거 국어에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국영수라고 해놓고 영수만 하는 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국어는 영수의 4분의 1 정도라도 네. 체계적으로 꾸준히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이라도 꾸준히 매주만 하고 있으면 국어는 충분하고요. 영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 대부분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학생들을 100명이면 한두 명 볼까 말까인데 영어 수학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100명이면 5, 60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체계적인 느낌이 들기만 하더라도 많이 하는 거니까 국영수라 했으면 국영수를 다 하십시오. 네네. 국영수 하다 보면 사회과학은 뒷전이 되는데 중학교 때 바짝 해도 될까요? 국영수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과목 열심히 하고요. 자, 나이별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는 지능 개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손 쓰고 머리 쓰고 쓰는 거. 국영수는 항상 조금씩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꼭 들어가 있으면 돼요. 국영수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은 다방면, 예체능까지 다방면. 4학년이 넘어갈 때부터는 국영수 위주로 가면 돼요. 예체능이 좀 빠지고 국영수로 가요. 네. 아직 사회과학 얘기는 없죠. 네. 사회과학은 국영수가 잘 되면 지식 과목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져요. 국영수는 실력 과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좋아지고 네. 사회나 과학은 지식 과목이니까 금방 좋아지니까 사회나 과학은 네. 6학년 여름 정도부터 해도 늦지 않다. 네. 6학년 여름까지는 국영수 실력 과목 위주로 하고 국어 문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영어 문법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나 과학은 6학년 여름 정도부터 해서 중3까지 어느 정도 완성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 이 로드맵 너무 좋네요. 6학년 여름 정도에 사회과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독서로 그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금 노출시켜주는 거는 좋죠?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영역이 존재해요. 고3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네. 언제나 고3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3 때 제일 힘들어하는 두 가지 영역이 경제 영역하고 철학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이 통합사회에서도 가장 핵심이에요. 국어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이 핵심이고요. 심지어는 영어 수능에서도 이 두 가지 영역이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지문으로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되면 네. 경제하고 철학을 이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들을 찾아서 읽히고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자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 제 직업이 그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제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이 두 가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 초등학교 때 6학년 이전에 아주 머리가 좋은 아이들 아니고는 이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선행하는 사회 과목이 있어요. 그게 세계사예요. 특히 서양사. 네. 그러니까 서양사만큼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네. 나중에 경제나 네. 철학을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 영상에서 말씀 주시기를 초등 시기에 경제나 사회 이런 철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학습만 하는 만화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이 아이한테 지식을 주는 부분에서는 만화나 줄거리나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만화가 더 강할 수도 있고 다만
만화로 되어 있는 건 독해력에서는 플러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다 얻을 수 없더라도 이 아이가 만화를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얻는 게 뭐 내용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는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독서라는 거가 아이의 언어 지능에 플러스가 되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독서를 많이 하면은 이 아이가 그 언어 쪽으로 어휘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좋아지니까 언어 지능이 좋아져서 네. 언어 지능이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독서와 공부까지 가는 데는 독서를 하면 언어 지능이 좋아져. 언어 지능이 좋아지면 공부를 잘해. 단계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독서와 성적을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독서는 언어 지능을 올려서 아이의 사고력과 어휘력을 키워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거는 가능은 한데 효과적이진 않다. 비효율적이다. 다만 학년이 어릴 때는 그런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언어 지능을 키워서 전반적인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거지. 독서가 성적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에는 이 언어 지능을 키우는 독서가 필요한 건 맞네요. 맞죠.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이가 뭔가를 읽었어요. 네.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가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책장만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는 아이의 느낌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 네.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과 전체 나오는 양이 많다면 그 아이는 잘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엄마하고 아이가 사이가 좋을 때만 이거는 써먹는 방법이지. 책을 읽었는데 한번 내 앞에서 보고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가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보고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자체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책 읽고 보고하는 행동을 보고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엄마와 놀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왜? 엄마가 막 좋아하는 거 오버해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얘기했더니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가면 같은 시간 독서를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고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압축하고 구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언어 지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근데 아까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걸 느꼈는지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뭐 독서 감상문을 쓰거나 할 때는 또 내가 느낀 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왜 물어보는 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 애한테 느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네. 이 아이는 이제 팩트 체크, 그러니까 줄거리가 파악이 된 다음에 느낀 점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슬프다. 뭐 이런 거는 그 감수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언어 지능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 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알겠네요. 제발 저는 그 아이들한테 독서 감상문 쓸 때 느낀 점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고를 하기에도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자기의 느낀 감수성이나 창의적인 얘기를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있는 내용이나 제대로 좀 파악을 해라. 그게 선행돼야 된다. 예,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된 아이만 네 생각은 어떠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가 나오는 거지. 있는 내용도 파악이 안 되는 애한테 네 생각을 물어보면 아, 요거는 있는 내용은 안 중요한 거고 내 생각만 중요하다고 하면 러프한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 갖고는 독해력이 안 생깁니다. 바다소리님이 초등 고학년 올라가면서 사회과학 과목이 어려워지는 게 한자어가 어려서인 것 같다. 그 고학년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셨고 비슷한 질문을 꾸스꾸스님도 하셨는데 한자를 공부하면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데 문해력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물어보셨거든요. 시간이 날 때 한자 공부는 많이 하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네. 그 뭐 사자성어도 괜찮고 일반 한자도 괜찮고 한자로 된 어휘를 쓸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한자로 쓰는 시험까지는 안 보니까. 근데 읽는 정도의 능력치는 계속 올려주는 게 좋고 네. 언제까지 하면 좋으냐? 많이 하면 할수록 국어 능력에서 어휘력이나 독해력에서 한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은 건지 효율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 효율적인 방법을. 어릴 때는 사실은 그 따로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사실 시간이 많거든요. 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언제부터 시간이 없어지냐면 네. 중2 때부터 없어져요. 어. 왜냐하면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학교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아지는 타이밍이 중2거든요. 네. 중2 이전에는 시간이 많다. 고등학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생은 아무도 공부 안 해요. 그건 되게 이상한 얘기죠. 왜요? 고등학생은 숙제 낸 것만 하기에도 1년이 그냥 가버려요. 일주일에 1개, 2개의 수행평가가 있고 4월 중간고사, 7월 기말고사,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거 다 소화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내 공부할 시간이 가장 많은 거는 중학교 1학년,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볼 때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그 다음에 재수할 때. 막상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신 성적 따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네. 내신 성적이 지필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진짜 고등학교가 올라가면 그 성적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초등학교 때 어쨌든 공부할 수 있는 공부머리 만들기와 내 공부를 좀 확보를 많이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최소한 공부 지능을 올려놓는다든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은 이게 10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식은 뭐 2년 아니면 몇 개월에도 올라갈 수 있지만 국영수 실력은 되게 오랫동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초등학교 한 4학년서부터는 국영수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작업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놓지 않으면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국영수 실력을 올리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실력이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시간 많을 때 네.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고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네. 공부의 플랜은 옆집 아이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이도 보내야겠네?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유아교육은 없습니다. 근데도 자꾸 그거에 혹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사람의 불안감이죠.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어떤 아이가 달리기를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쟤처럼 빨리 달리지 못한다는 거를 엄마 아빠가 상태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안 시켜요, 달리기는. 네. 근데 공부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 머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두개골이 싸고 있고 얼굴이 피부가 또 가리고 있어서 얘나 쟤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머리 지능이 어떻게 보면 운동 지능보다도 격차가 더 커요. 어떤 아이가 10분에 푸는 수학 문제를 5명이 붙어도 평생을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의 차이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달리기 잘 못해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 훈련을 지금부터 하면은 훈련을 안 받는 애보다 훨씬 잘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공부 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의 지능을 높이겠다는 결심을 하면 네. 타고난 게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대학에 갈 때 1등급 받을 수 있는 지능까지는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소개해 주셨고 또 그 영상을 보고 집에서 오늘 당장 시도해봐야겠다 하신 분들 많았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 또 그때 영상에서 이런 부분 알고 싶어요 하셨던 것들 오늘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댓글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지능 개발을 위해서 이런저런 놀이나 활동들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좀 싫어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얘가 게임을 안 좋아하는 건지 나를 안 좋아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를 좋아하는데도 이 아이가 게임을 안 좋아하면 이 아이한테 게임이 너무 어려운 거일 수 있어요. 또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는 시도도 좋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교구제라고 나오는 게임들을 전 싫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 만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끔 만들었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개성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요? 인생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35살짜리 5명이 모였을 때 취향이 5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 5명이 있으면 35살짜리보단 취향이 거의 공통적이어서 거의 같은 거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직 짧잖아요. 인생에서 경험한 세월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내지는 지능이나 환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성인처럼 개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서 어린아이들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정보인 게 왜냐하면 저희는 가정에서 한 아이만 보지만 정말
여러 명의 아이들을 다 보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교구제들이 아이가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교구제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면 먼저 관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수준이 어떤가를 보면 된다. 얘기하신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머리가 안 좋으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교구제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장난감 인형 갖고 놀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을 요구하는 교구제인데 요즘 아이들 중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면 그 정도 수준의 집중력이 발동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막 이게 막 흐트러뜨리고 자기 싫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교구제 놀이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그것만 해도 커요. 그러면 이 아이 수준에서 적당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아이는 10분을 집중을 못 하는데 20분을 집중해야 되는 교구제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괴로울 거 아니에요. 10분밖에 집중을 못 한다면은 네. 10분 정도만 집중할 수 있는 교구제부터 시작하는 게 네. 좋겠죠. 예. 네. 써니15님 그리고 이윤미님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학년별 보드게임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초등아이 예. 하고 같이 할 거라고 하셨는데. 학년별, 지능별 네. 아이의 그 영역별, 지능에서 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뭐 암기력, 집중력. 네. 그게 제가 그 핸더리 네. 사이트에 네. 400개 이상의 교구제를 다 아, 분석을 네. 해놨단 말이에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내 성향 다 분석해 볼 수 있고 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 교구제, 네. 그다음에 교구제를 어떻게 쓰는 방법까지 장점까지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택하면 안전하게 택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주- 당연히 무료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번 얘기하셨던 게 수학을 못해도 성인이 돼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뭐 맞춤법이나 이런 것도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다 이야기하셨는데 이 꾸스꾸스님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암기력의 중요성을 너무나 느낀다. 이 암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좀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암기력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게 멋있잖아요. 암기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뭔가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후져 보이잖아요. 주입식 교육에 폐해 갖고. 예. 그다음에 아이의 토론식 창의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주입식 달달 암기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암기력을 돼. 높입시다. 이런 그러면은 거. 벌써 네.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암기력인 거죠. 의과대학 가도 싹 다 암기, 법과대학 가도 싹 다 암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싹 다 암기. 암기를 잘하면 들어온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네. 들어온 게 많아야 창의력이 생기는데 네. 들어온 거를 이제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게 암기인데 이 교육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고 이 교육을 안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입식 교육과 토론식, 창의적 교육 이 두 가지는 어느 게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동전의 앞뒤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주입이 좋고 나갈 때는 창의가 좋거든요. 발표식이. 그러니까 요게 붙어 다녀야 되는 건데 이게 한쪽은 안 좋은 거라고 누가 한번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암기를 안 시키는 게 좋고 너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의견은 뭐냐. 다르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외워라. 이 능력이 되게 약해진 거예요. 이 능력이 약해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시작해서 인생 사는데 되게 힘든 게 대부분의 시험은 암기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암기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외워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외우면 암기력은 좋아집니다. 사람 이름도 외우고 전화 이름도 외우고 뭣도 외우고 하여튼 나는 뭔가를 다 외우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애매하게 어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는 게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암기력이 좋아서 성공한 거예요. 창의력이 좋아서 성공한 거예요. 암기력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암기력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생각하는 게 좀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창의력이 좋아서 성공했다 생각해. 그래서 암기력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GPT 쳐보면 다 나오는 거고 네이버 물어보면 다 아는 건데 그걸 외우는 교육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고 해볼게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해부학 시간에 다 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치료법을 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면서 뭘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외운 걸로 수술해야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변호사가 탁탁 답이 나와야지. 잠깐만요. 이러면 변호사가 아닌 거죠.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많아야지 실질적으로 뭘 찾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산기가 있는데 왜 연산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동차가 있는데 왜 달리기를 하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력을 키우는 방법은 계속 외워야 되고요. 제가 가르치는 센터에서도 암기반이라는 게 있을 정도예요. 그래요. 거기서는 저학년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시간에 암기 능력을 계속 키워주는데요. 얼마큼까지 커지냐 하면 네. 한 페이지가 넘는 빡빡한 정도의 시, 뭐 청산별곡이나 아니면 관동별곡 같이럼 좀 긴 것들 있잖아요. 네. 처음엔 세 줄도 못 외웠던 애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10분 안에 한 페이지를 그냥 다 외워요. 그 얼마나 걸려요? 빠른 경우에는 3개월. 예, 3개월이면 한 페이지를 다 외워요. 긴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면 다 외우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다니는 모든 학원과 학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력을 키워놓으면 중간고사 때 시간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암기력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키우셔야 돼요. 그 암기력의 천재가 된 기자인가 뭐 그런 책을 봤는데요. 전 세계 암기력 대회가 미국에 있나 봐요. 네. 그걸 취재했던 기자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한 글자도 안 팔리고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3.14 이러고 이 파일을 뭐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를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 조그만 글자를. 그래서 암기력의 천재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성경을 한 권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자한테 인터뷰했을 때 당신도 훈련하면 돼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기자가 처음에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된 거야. 거다. 그래서 굉장히 취재를 했는데 그 머릿속에 연상법, 기억의 궁전 방법, 무슨 방법, 앞자리 따서 쓰는 방법, 말 만들기 방법, 암기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이 사람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연습을 해서 다음 연도에 1등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기자가 1등, 그 자기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암기력의 천재가 된 기자예요? 네, 미국 그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 결과적으로 이건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암기를 잘하고 있으면 제발 타고났다고 보지 마시고요. 네. 타고난 것도 물론 있겠죠. 훈련을 받으면 암기력은 좋아지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독서보다 암기력 좋은 게 더 빠를 테니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암기력은 어릴 때부터 많이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책은 1년 만에 천재가 된 남자라는 책이고 예. 조슈아 포어의 책이라고 저 사람은 하네요. 기자죠, 기자. 네,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내용은 네. 제가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 네. 이 책도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초3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과서로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개념을 이해하면서 공부해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암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암기된 게 이해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해가 됐다고 그래봐요. 네. 근데 무슨 내용이야 얘기해봐. 암기를 못 하잖아요. 네. 이해된 것 같은 착각이 든 거예요. 암기를 했다는 거는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간 게 제대로 된 이해가 된 거니까 어. 개념 이해와 암기를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암기까지 되면 이해가 됐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암기 안 되면 화학 문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수학 공식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해가 된 것 같지. 근데 암기가 안 되면 수학 문제 못 푸는 거예요. 네네. 암기까지 된 게 이해가 된 겁니다. 사회과학을 해보니 그것도 암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도 암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할까요? 그 암기하고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초등 때 사회과학은 조금 흥미롭게 좀 노출을 시킨다는 기분으로 해야 하는 건지 왜냐하면 중등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아니면 초등 때 사회과학도 어느 정도 뭐 개념이든 단어든 완벽히 좀 암기를 하면서 가야 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수학을 못하면 선생 책임이에요? 애 책임이에요? 애 책임이에요. 선생이 아무리 설명을 잘 해줘도 아이가 문제를 많이 못 풀지 않으면 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거를 만들지 않으면 수학을 못해요. 네. 영어를 못하는 건 선생 책임이에요? 애 책임이에요? 영어도 애가 많이 읽고 단어도 외워야 영어를 잘하잖아요. 사회를 못하는 거는 선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못 가르치면 아이가 사회를 외우려고 하는데 사회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회하고 과학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여요. 네. 눈에 안 보이는 과목이 훨씬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먼저냐,
미국 독립선언, 미국 독립전쟁이 먼저냐, 이게 되게 비슷비슷한 때 일어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미국에서 영국에다가 우리는 국회의원도 못 내는데 왜 자꾸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우리는 니네한테 세금을 못 내고 독립을 해야겠다. 라고 영국에다가 얘기했더니 영국이 이제 군대를 보내서 미국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을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기를 찾아낸 사람이잖아요. 프랑스에서 인기가 되게 좋아서 프랑스 도자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그림이 붙어 있는 도자기까지 팔 정도로 인기가 좋아서 이 사람을 그 정권 대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니네 영국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우리한테 군대 좀 보내달라고 꼬신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영국에 군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영국 군대하고 미국 군대하고 프랑스 군대 연합군하고 싸워서 미국 군대하고 프랑스 군대 연합군이 영국 군대를 무찌르고 미국은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돈을 되게 많이 썼다고 전쟁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벌충하려고 삼부에 모아가지고 세금을 거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 그러면 미국 전쟁이 먼저냐 프랑스 혁명이 먼저냐는 답이 나온 거예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스토리 이해 속에서 답이 다 나온 거거든요. 네. 사회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잘해주기 시작을 하면 외울 게 90%가 날아가요. 그런데 설명을 대충 하고 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고 미국 독립전쟁은 1776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냐고. 네. 그래서 사회는 네. 설명을 잘하면 암기할 게 되게 적어서 네. 엄마들이 사회를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사회를 암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네네. 사회는 90% 이해 과목이고 10%만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암기해야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엄마가 이건 암기 과목이야라는 생각을 조금 더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 사회는 대부분이 이해가 되면 어. 암기 되기가 돼요. 나중에 어른이 된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 잘하는 아이들은 사회는 난 외울 게 없어서 좋아. 그렇죠.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서 나는 외울 게 없어서 재밌던데 하고 사회 어렵다는 사람들은 나는 외울 거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회 맞아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오히려 외울 게 많지만 사회나 과학은 이해하면 외울 게 굉장히 줄어드는 식으로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수학이나 영어는 부모님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네. 사회가 중요해졌는데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별력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거 거의 예고편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사회에서 변별력이 결국에는 생길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번에 사회 과학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